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정종재 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 새벽에 기각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법원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새벽 5시쯤 결정됐는데 어제 오후 2시부터 심리를 시작한 지 15시간 만입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정 부시장 등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꾼 것이 적극적 행정행위였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수사 방향과 광주시의 민간공원 사업 추진 속도입니다. 만약 현직 부시장 등이 구속됐다면 수사가 보다 확대됐겠지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숨죽이고 결과를 지켜봤을 광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만 놓고 민간공원 특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광주시 입장에서도 시간이 워낙 촉박한 만큼 사업의 성공을 마냥 장담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중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타를 면제받은 대신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평가에서 500억 원가량이 깎인 건데요. 광주시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최종 확정된 광주시의 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사업. 내년부터 5년 동안 4,061억 원을 투입해 기업동과 실증동 등 인공지능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가이드라인이 되는 적정성 평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측이 당초 예산보다 500억 원가량이 줄어든 3,582억 원이 예산 규모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감액 한라를 피했지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4,061억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사업의 어떤 다음에 효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겠다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 측에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실무형 인재 양성 부분과 산업용 컴퓨터 장비 구축 등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감액으로 결론이 난다면 감액된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깎는 예산을 다른 형태로 좀 확보. 하지만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AI 선도도시 조성과 예타 면제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데다 해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큽니다.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던 정부. 그렇지만 시작 단계부터 예산 감액 방침을 내놓으면서 의지와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 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 안에 인공지능 정책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기존의 여성가족 정책관을 여성가족국으로 격상하기로 했고 한시기구인 수영대회 지원본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8도로 어제보다도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아침 기온만 봐서는 가을이라기보다는 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들쭉날쭉할 때는 감기 걸리기 쉽죠.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인 토요일 아침까지는 담양과 장성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위니아 대우전자가 광주 공장의 생산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사측이 노조와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채 이 생산라인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위니아 대우 측이 대우전자 노동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광주 공장을 신설 법인화하면서 사측은 생산 물량을 이전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겠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또 신제품의 개발과 물량 공급도 보장하겠다고 합의문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이름을 바꿔단 사측은 세탁기 라인을 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법인 신설을 위해 그토록 강조됐던 합의 정신은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세탁기 공장 이전은 결사 반대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난국을 꼭 돌파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공장을 프리미엄 냉장고의 생산 기지로 재편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역시 노조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주주가 바뀐 뒤 연구 개발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자산 매각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평연구소가 매각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광주 2공장 부지까지 처분되면서 조합원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생산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조와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대화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태국 공장은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라인 이전이 단체 협약을 무시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시내 면세점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서울과 광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청을 접수받았지만 광주는 지원하는 기업체가 없어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 한 곳이 관심을 보였지만 적자가 예상되면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다시 시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 전남 지역구 4곳과 전북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하한 기준인 15만 3천 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여수갑, 여수을이 해당되고 전북에서도 지역구 3곳이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 수도권 10곳과 영남 8곳, 강원 1곳 등 전국에서 26개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5월 한비던전 1호기에서 발생했던 열출력 급증 사고가 난 지 12시간 만에 수동 정지가 됐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관계자들이 열출력 이상을 알아차렸는데도 재가동에 시간이 걸릴까 봐 일부러 수동 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감독기관에 숨겼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보다 3배나 초과했던 지난 5월 10일. 지침에 따르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했지만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 정지된 이유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발전소장과 안전차장 등 관계자들이 원자로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를 알게 됐지만 원자로를 정지시켰을 경우 재가동에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하는 원안위에 열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변수를 조작하거나 수치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광주지검은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발전소장 56살 A씨 등 5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2명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달 3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현재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470여 세대에서 탁한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누수 시험을 하던 중 이물질이 발생한 물이 아파트 물탱크로 들어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생수 1,400통을 공급하는 한편 오늘 오전 중으로 물탱크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50대 여성이 목에 졸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그제 오전 9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53살 김모 씨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목을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인 59살 김모 씨가 그 전날 밤 김 여인을 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아픈 수험생이 나오기도 했지만 큰 탈 없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일만 되면 추워지는 수능 안파가 기승을 부린 아침. 수험생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향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딸의 뒷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뒤돌아 눈물을 훔칩니다. 먼저 안아주고 그럼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애기가 막 많이 떨고 들어갔거든요. 예년보다 요란함은 줄었지만 올해도 후배들은 선배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더라도 이제 성공한 삶만 그 선배님들 앞에 놓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던 수험생에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리증에서 바로 탔다가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구급차로 이송한 덕분에 무사히 입실했습니다. 차가 막히거나 엉뚱한 고사장에 가는 등 경찰 도움으로 입실한 수험생이 광주에서만 14명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보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쉬웠고 수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쉽게 출제되었지만 국어와 수학 시험은 나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내고 온 학생들의 표정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이제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느낌이가지고 아까 여기서 울고 왔거든요. 저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광주 전남에서 예년보다 4천여 명 적은 3만 4천여 명이 응시한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짜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교통 혼잡이 현실화되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중앙로와 대남대로 등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고 속도 표지판도 발광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백운광장에서 두암타운 입구까지의 버스 전용 차로를 임시 해제했고 지산 사거리 구간의 신호체계도 바꿀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출신의 우완 투수 에런 브룩스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에런 브룩스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47만 9천 달러 등 총 67만 9천 달러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4cm의 장신인 에런 브룩스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올 시즌을 포함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4시즌 동안 9승 13패, 평균 자책점은 6.49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윌리엄스 감독의 추천으로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브룩스 선수를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음악으로 소통해온 밴드 해와 달이 첫 음반 발매 기념으로 콘서트를 엽니다. 음반 발매는 처음이지만 전국대회에서 10여 차례 수상한 실력파 밴드이기도 한데요. 미지의 인물에서 이 밴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밴드 해와 달 연습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보컬 허승님 그리고 앨범의 작사가로 참여하신 류진주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허승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밴드들 보면은 이름도 참 좋고 뜻도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밴드 해와 달은 어떤 뜻이 있나요? 네, 저희 해와 달 밴드는요, 말 그대로 해처럼 달처럼 어두운 곳에서든 밝은 곳에서든 늘 음악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좀 식상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뷔한 지 9년 만에 나온 앨범이라고 들었어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번 앨범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많이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류진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멤버들이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창단 멤버 김민국님 어머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멤버 시작이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교육기관 통해서 만났거든요. 오가면서 커오면서 이제 치유 차원에서 음악 치료하면서 아이들이 음악이 좋아하니까 음악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친구, 드럼 하는 친구 이렇게 있어서 이 친구들을 뭔가 조금 음악으로 뭔가 하나씩 묶어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게 됐죠. 이번에 발매되는 음반에 작사가로도 참여하셨더라고요. 작사를 이전에 배우셨나요? 작사를 따로 한 건 아니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금씩 그 노래 작업에 아주 조금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힘들 때 일기처럼 써놨던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작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작업하면서도 장애인이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 하는 음악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반 청년들이 갖는 고민들 우리도 일상에서 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담고 싶었어요, 가사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음악하길 참 잘했다 생각하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공연을 가서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그리고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기 감정이나 일상 표현들을 흥얼거림이나 노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어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데 너희들은 음악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 그나마 정말 음악을 잘 선택했다. 앞으로 밴드 해와 달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 바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피크 뮤지컬에서 저희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앨범
이제 나왔으니까 앨범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공연이라고 할까요? 전국 투어도 꿈꾸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그게 아직 없어서 저희가 한 9년 됐는데 7번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과 멋진 연주 여행 꿈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미국 국립보건원과 치매 유전자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최근 미국에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와 5년 동안 140억 원을 지원받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선대 연구단이 보유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 유발 유전자를 발굴하고 조기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김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전국 소비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는 직접 김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장을 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절임 배추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55%로 신선 배추를 선호하는 응답자 45%보다 많았습니다. 내장산과 백암산, 이반산으로 구성된 내장산 국립공원 일대는 예로부터 단풍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도 이 내장산과 백암산의 가을 정취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수정 여행 작가와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각각 어떤 산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장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내장산은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한국을 대표하는 팔경에 들어가 있죠. 이 내장산은 높이가 700여 미터로 봉우리 정상마다 아주 독특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호남의 금강이라 불립니다. 또 내장산은 영은산으로 불리다가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해서 안내자 감출장자를 써서 내장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백암산에는 백양사가 있잖아요. 네. 각각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백암산, 백양사. 네, 흰 바위산이라 이름 붙여진 백암산인데요. 천년고찰 백양사가 깃든 곳입니다. 한 흰 양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붙여진 이름 백양사. 이곳에 그 영험함의 세계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 백암사는 그 옛날 약이 흔치 않던 시절 구충제로 사용했다던 이 비자나무, 늘 푸른 비자림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고로쇠 나무를 비롯해 참나무 숲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700년 이상 된 할아버지 갈참나무가 이곳 백암산 길목에서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 단풍 명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내장산과 백암산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도 네. 단풍 느낌이 네,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내장산은 어른 손바닥만한 빨간 붉은 단풍이 아주 유명하고요. 이 백암산은 작고 예쁜 아기 손을 닮았다고 해서 아기 단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기 단풍이 유명합니다. 또 다른 이름 오색 단풍이라고 하는데요. 한 그루 나무, 단풍나무에 노란과 연두, 빨강, 초록 그리고 또 자줏빛까지 해서 오색을 띠고 있는 게 아주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이 백암산은 늘 푸른 비자림과 그리고 참나무 숲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계 조화에 감탄사가 절로 나죠. 네, 그렇군요. 내장산과 백암산 두 곳을 잘 둘러보려면 어떤 코스로 가야 할까요? 네, 먼저 내장산부터 떠나보죠. 붉은 단풍을 따라가다 보면 물길 한가운데 우화정이 반깁니다.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발 아래로
멀리로 단풍나무 빨간 터널이 보이고요. 여기에 우화정이 보이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백암산은 국립공원 입구 백양사까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오색 단풍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백양골 또 자연관찰로가 있는데요.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사계절 내내 피고 지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물길을 향해 이렇게 늘어진 단풍나무 아래로 따사로운 가을날 오후의 햇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앉아서 네. 가을을 마음껏 즐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쌍계루에 올라보면 옛 시인들의 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엔 시인의 마음으로 올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등산하고 나면 또 배가 고프거든요. 네. 주변에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먹거리가 있습니까? 네, 백암산을 주변으로 해서 장성의 명물 바로 삼채가 아주 유명합니다. 산채가 아니라 백암산 하면 또 산채를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산채가 아니라 삼채입니다. 이 맵고 쓰고 단맛이 한 맛이 난다라고 네. 해서 가진 채소인데요. 천연 식이 유황이 아주 풍부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방 오류와 함께하면 곁들인 이 삼채는 아주 천상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가을철 지금 쌀쌀해서 뭘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 삼채 요리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가을은요 신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을 마음껏 즐기러 백암산과 내장산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정수정 여행 작가와 내장산 국립공원 일대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 광주 미래식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늘 17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광주 미래식품전에는 25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가공식품과 유기농식품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식품전에는 나주시와 화순군 등 광주 인접 5개 시군의 지역 우수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홍보관을 처음으로 운영합니다.